네, 2021년 3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뉴스가 있는데요. 뉴스가 많다 보면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씩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경항모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항모 건조 반대 세력에 귀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보고서로서 제가 오늘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경항모 해야만 한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목표는 from the sea, from the sea, from the sea.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바다에서부터 하늘로, 바다에서부터 뭐 어디로. 바다가 사람이 발을 딛고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그게 진정한 강국이다 이거죠. from the sea를 꿈꾸며 한국 경항모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센 나라를 잘 아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항공모함하고 미국이 아닌 나라의 항공모함은 개념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많은 군인들조차도 놓치고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세력은 from the sea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육지를 그냥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다에는 사람이 떠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배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행기까지 띄워갖고 육지를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내가 육지를 잡고 밀면은 배에 있는 나는 배가 밀려버릴 텐데 미국 해군은 바다에서 미는데 육지가 밀린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군대입니다. 상당히 센 거죠. 따라서 미국은 이제 from the sea를 하기 위해서 이 배에다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뜬 함재기들은 상대국 공군기하고 싸웁니다. 그 공대공 작전을 해야 되죠. 또 상대 지상에 있는 표적을 파괴하니까 공대지 작전도 합니다. 완벽한 공군입니다. 미 해군 항공은. 그래서 미 해군 항공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공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나라 공군과 싸워도 이긴다라고 합니다. 미 해군 항공의 전력은 한국 공군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국 전체 공군력과 맞붙을만 하죠. 미국 공군 제외하고 다 이긴다는 건 좀 뻥이고 한국 공군도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우리 공군, 일본 공군, 영국 공군 그런 나라들이 센 급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항공은 또 하나의 공군인데 이 또 하나의 공군을 태우기 위해서 미 해군은 11척의 니미츠급이라고 통칭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을 공격했던 니미츠 원수의 이름을 땄죠. 마지막 일본을 항복받을 때는 메가도가 받았지만 니미츠가 거의 작전을 다 했죠. 그 10만 톤급 니미츠 항모 11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전투기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항공기 세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라팔이라고 하는 라팔 M 머린이라는 개념이죠. 하는 샤를로 드골 항공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설명할 다른 나라의 함재기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요건 상당히 예외적인 거고요.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 미국이 아닌 비미국은 미 해군이 이야기하는 강습 36함, 저는 그걸 상륙모함으로 표현합니다. 상륙모함을 항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만이 진정한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비미국은 상륙모함을 항모로 사용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2차 대전 때의 항공모함과 현대의 항공모함은 아예 다릅니다. 2차 대전 때의 항공모함에서 운영한 함재기는요, 함포의 연장이었어요. 함포는 눈이 없죠. 포탄은. 그래서 쏘는 대로 날아가서 툭툭 떨어질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함재기는 쭉 날아가서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폭탄이나 어뢰를 떨어뜨리니까 잘 맞죠. 네, 그런 개념으로 해군 작전 하는데 항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등장한 겁니다. 현대전에는 이걸 함재기로 안 합니다. 미사일로 합니다. 미사일 자체가 지금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니까 미사일로 합니다. 2차 대전 개념에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있다면은 현대전에 그런 배를 내세우면은 상대의 대함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어뢰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항모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대함 탄도 미사일
동풍 21D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초고속 대함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항모는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뭐 그게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ASBM과 ASCM, Anti-Ship Cruise 미사일을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A2AD 전략입니다.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 그 다음에 해역 거부 작전 개념입니다. 중국 가까이 오지 말라. 함대가 오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미사일을 쏘아서 맞추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국은 무엇을 했느냐. 미국 함대는 이쪽 선 이상 들어오지 말라라고 해서 돌연 아일랜드 체인을 설정해서, 물론 뭐 그게 당장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 선까지 미국 함대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고 도련을 지금 지도에 보입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도련, 2도련.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 해에는 9단선이라고 하는 9 대시, 9 대시는 선 찍는 거, 라인. 9단선을 그어서 그쪽에도 외국 배는 군함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이 9단선과 도련을 지키기 위해서 A2AD를 하기 위해서 초고속 순항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과 대함 탄도 미사일을 만드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경항모를 만들면 중국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차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해군, 아까 제가 많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항공모함 갖고 있다 그랬는데 미 해군이 운영하는 함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운영하는 함재기는 FA-18E 하고 F를 씁니다. 이 FA-18ENF는 F-16CD보다 좀 낫습니다. 가히 미 공군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전투기라고는 F-15E글에 맞설만 합니다. F-15E를 대체하는 게 F-20인데 F-22는 몇 배 안 되니까 F-15랑 비교했습니다. 지금 미 공군은 F-15는 하이급, F-16은 로우급으로 쓰는데 미 해군 이걸 하이-로우 믹스, 고조 배합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F-14를 하이, F-18을 로우로 썼는데 이 두 종류의 전투기를 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뭐 부속품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F-18 하나로 통일하면서 F-18이 양이 더 많으니까 그걸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제공용으로 쓰고 어떨 때는 전폭용으로 나눠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기와 정비가 쉬워졌죠. 그러한 FA-18 EF를 스텔스인 F-35C로 바꿔가고 있는 게 미 해군입니다. 아직 F-35C가 작전 배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올해부터 실전 배치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FA-18 EF나 앞으로 F-35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은 그게 제가 상륙모함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는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배들은 F-35를 탑재하지 못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개의 공군에 가게 되면 전투 비행단이 있어요. 전투기로 편성된 부대가 있는데 보통 60대에서 한 80대, 많으면 100대까지 구성되는데 그러한 비행단 하나를 완판으로 항공모함에 실어버립니다. 공군의 비행단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한 전력을 가져야만 작전에 나갔을 때 상대국 공군기들과 맞싸우고 또 상대 지상에서는 미사일이 와서 비행기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방공무기도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항모에 탑재하는 함재기 부대는 종합 항공 작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싸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싸움질 하려면 주먹이 있어야 되지만 또 눈이 좋아서 상대가 뭘 내미는지 알아야 작전을 바꾼 거 아닙니까? 눈이 좋고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눈과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경보기입니다. 경보기 미 공군에 운영하죠. 미 해군 항공모함에도 경보기를 싣습니다. 또 싸우다 보면은 에너지, 우리 당 떨어지면, 저도 지금 말이 많은데 당 떨어지면 힘 떨어지잖아요. 그때 빨리 당을 보충해 줘야죠. 비행기 날아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추락하잖아요. 비행하는 도중에 기름을 넣어주는 게 뭡니까? 급유기도 가고요. 수송기, 또 항공모함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뭐 비행기로 날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한 다장한 보조 전력도 항공모함에 실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뜨는 이 비행기들은요, 적을 때리기 위해서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뜨죠.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거든요. 지상에서는 한 1km 되는데 여기는 200m도 안 됩니다. 실제로 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 총으로 딱 비행기를 넣어서 빵 쏴줍니다. 엔진 다 킨 상태에서 팍 쏴주면 빨리 날아가죠. 그 쏴주는 걸 캐터펄트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우리말로는 사출기라고 하는데 이 사출기를 설치하게 되면 항공모함이 또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불편해집니다. 이 사출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미국의 니미츠급하고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급밖에 없습니다. 상륙모함에는 사출기를 탑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비미국은 항공모함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비행기들이 내릴 때 활주로에 쫙 내리면서 계속 달리면서 서야 되는데 활주로가 짧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함재기들은 뒤에 이런 갈고리를 하나 달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 활주로에는 줄이 강력한 쇠줄이 4개 걸려 있어요. 쭉 긁다가 어느 하나 탁 걸리면은 강제로 빡 씁니다. 후크를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캐터펄트하고 후크 시스템이 있는 항공모함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영국도 이걸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항공모함은 미국만 운영한다. 그리고 이제 군사 작전은요, 세 개로 편제합니다. 우리 육군에서도 보게 되면 1소대, 2소대, 3소대, 분대도 1, 2, 3, 연대도 대대도 그렇게 되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가 작전하면은 또 한 부대는 작전 마치고 온 부대는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할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작전 나가려고 교육하면서 대기해야 됩니다. 예비대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행단은 보통 3개 대대로 구성됩니다. 실제 작전하는 건 1개 대대죠. 아주 다급하면 물론 다 띄우겠지만 보통은 셋이 돌아갑니다. 그 항모 전투 비행단도 3개 대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전하는 건 60대의 전투기가 있다면 20대가 뜨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항모에 타고 있는 이 비행단 세력은 미 공군이나 미 지상군과 같이 합동작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도 있지만 단독으로 가서 항모에 있는 항공 세력만 가지고 상대방 지상군을 때려 부수고 상대방 해군을 때려 부숩니다. 단독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 가죠. 그래서 이러한 해군을 갖고 있는 미 해군을 가리켜 세계 해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냐, 이건 뭐냐, 이런 나라는 멀리 가서 싸울 수는 있지만 제한된 세계 작전이기 때문에 원양 해군, 멀리 갈 수 있는 원양 해군, 그걸 통칭해서 우리는 대양 해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대양 해군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는데, 네, 이 책입니다. 우리도 이런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은 단독 작전이 가능한 세계 해군이지만은 다른 나라 해군은 육지 전력에 의존해서 싸워야 된다. 항공모함조차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비미국은 아까 미국은 1개 비행단을 3개 대대로 구성된 1개 비행단을 싣는다 그랬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나라 중에 항공모함들은요 3개 편대로 구성된 1개 대대를 싣습니다. 20대 플러스를 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띄울 수 있는 거는 7, 8대의 비행기가 날아가서 편대가 날아가서 때려 부수고 오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정비하고 있고 나는 대기하고, 물론 필요하면 20대가 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비미국의 항공모함, 상륙모함에는 경보기나 급유기 수송기를 싣기 어렵습니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이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가죠. 나간다면은 별도의 뭐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양작전을 주로, 제한된 원양작전을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80년대에 일어났는데 영국 식민지인 대서양 남쪽에 있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가 점령했습니다. 영국이 그걸 빼앗으려고 가는데 워낙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해리어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실은 인빈셔블급 항공모함을 갑니다. 가서 해리어가 뜨는데 해리어는 아까 말한데 영국은 상륙모함 개념인데 그걸 항모라 그러죠. 이 해리어는 수직으로 뜰 수 있어요. 조금만 날아서 붕 뜰 수 있어요. 수직 이착륙 및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는 많이 못 실어요. 그죠? 이 밑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떠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전투기는 프랑스제 미라주 3하고 대거란 건 단검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라 그럴까? T-50보다도 못한 전투기입니다. 거기랑 붙었는데 해리어가 이깁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활주로를 파기했는데 영국의 함재기들이 그 활주로 파괴해도 수직 이착륙기들이니까 해리어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전투에 이겨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해리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어서 해리어가 수명이 다해서 지금 퇴역합니다.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스텔스기로 공동 개발한 게 F-35B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항모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F-35B가 나쁘다 좋다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F-35B에 대해서 스텔스기 전투기는 맞아요. 굉장히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쁘다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군이 40대의 F-35A, A는 지상에서 뜨고 내리는 겁니다. 수직 이착륙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더 쌉니다. 30% 정도 쌉니다. 그리고 이 수직 이착륙인 35B는 밑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리프트 팬이라는 걸 달았어요. 그래서 그 내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스텔스로 넣으려면 이 내부에다 무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자기 몸 안에. 그 공간이 좁아서 F-35A는 2,000파운드짜리 제이담 2발을 달 수 있는데 F-35B는 1,000파운드짜리 2발밖에 못합니다. 훨씬 내부 스텔스로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양이 적습니다. F-35A는 지상에서 충분히 이렇게 세게 뜨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져 갖고 급기동을 해도 돼요. 굳이 9G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이 중력이 일지인데 지금 제가 받고 있고 시청자들이 받고 있는 게 일지입니다. 이거 떨어뜨리면은 툭 떨어지는 건 이거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9배의 힘을 더 빨리 떨어지는 게 9G입니다. F-35A는 9G 상태의 중력을 받아도 견딥니다. 근데 F-35B는 7G까지만 견딥니다. 그러니까 급기동을 못하죠. 네. 물론 해군기인 F-35C도 공군기만큼은 급기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무장 무기 다는 양하고 항속거리도 F-35B가 못합니다. 그래서 F-35B를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러는데 F-35A가 값도 싸고 훨씬 더 힘이 좋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F-35A, B, C를 비교한 건데 A는 공군기, B는 아까 이제 상륙모함에서 쓰는 거고 F-35C는 전형적인 미국 항공모함에서 쓰는 해군기입니다. 쭉 보시면요. length, wingspan, wing area 왼쪽에 보면 empty weight 쭉 나오다가 internal fuel 나오는데 이게 내부에 탑재하는 연료량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35A는 18,498파운드 많이 실죠. 근데 B는 13,326 적죠. 네. 해군기는 오히려 좀 많이 싣네요. 19,624파운드를 싣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max takeoff weight 최대 이륙 중량인데 무기하고 연료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공군기인 F-35A는 7만 파운드, 35B는 6만 파운드, 해군기도 7만 파운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얼마나 비행할 수 있느냐. 1200 노티컬 마일을 갈 수 있는 게 공군기고요. 35B는 900, 해군기는 1200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F-35B가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좀 떨어진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F-35C 미 니미츠급 항모용으로 만든 함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모는요, 육상에 있는 비행단은 공간이 널널하지만 항모는 좁잖아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리고 공간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바다니까 다 수직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층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따라서 비행기가 내리면은 얼른 엘리베이터로 밑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뭐 기름 넣어주고 무기 달아주고 정비해서 다시 올려서 쏘는 이륙시키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 크기가 딱 나오죠. 미국의 항공모함은 이미 오랫동안 니미츠급을 쏘았기 때문에 그 항공모함의 엘리베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가판은 뭐 조금 더 큰 거 실을 수, 가판에는 조금 큰 비행기 내릴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만든 함재기가 F-35C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F-35C는 F-18EF랑 거의 크기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연료실에 가서 연료 싣고 정비실에 가서 정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륙작전 할 때는 미 함재기의 지원을 받지만 상륙 후에는 미 육군처럼 미 해병대는 스스로 공지작전을 하면서 육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적 공군기지를 뺏으면 그것을 항공기지로 이용하는데 적은 후퇴하기 전에 자기네 활주로를 파괴하거든요. 따라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단거리만 있어도 짧은 활주로라든지 아니면 약간 평지만 있으면 수직으로 뜨는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헬기가 대표적이죠. 또 뭡니까? 수직 이착륙기를 쓰는 겁니다. 그게 F-35B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장 없이 약간만 평지만 있으면 내리잖아요. 아주 대지 공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 해병대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 뭐 아오지마 전투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파상적으로 상륙함이 딱 내리면은 병사들이 바다에 뛰어내려갖고 막 뛰어가다 죽고 하는데 현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버 더 호라이즌 앰피비어스 오퍼레이션 그래서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합니다. 이 상륙부대가 올 수 있는 지점에는 해안에는 적도 쭉 부대를 깔아놓고 토치카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적이 포를 쏘거나 기관총 쏠 수 없는 먼 데에서부터 헬기에다가 해병대 용사들을 태워갖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위로 떠버리죠. 그래갖고 저 뒤에 적 뒤에 떨어뜨립니다.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포를 쏘고 비행기 F-35B를 떼어서 헬기를 띄워서 적 토치카를 때리면서 상륙부대를 때리면서 앞뒤에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해안에 있는 적은 보이지도 않는 저 먼 수평선에서부터 상륙을 했기 때문에 초수평선 상륙작전, 영어로는 Over the Horizon Amphibious Operation이라고 미국이 개념을 만들고 그거를 작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두보 딱 해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수송 함정들이 와서 막 탱크 뭐 장갑차 내려주죠. 네. 그러면 이걸 몰고 들어가면서 맨 앞에는 해리어가 아니라 지금 F-35B죠. 그거 하고 미 해병대는 코브라 공격 헬기가 있어요. 미 육군에는 아파치를 쓰는데 코브라가 떠서 적 전차를 잡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스프리 헬기라 그래서 보통 헬기는 이렇게 쓰면 위에서 날개가 팽팽팽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날개가 두 개인데 뜰 때는 위로 이렇게 해서 뱅뱅뱅 돌아가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위로 뜹니다. 위로 뜬 다음에 앞으로 척 내려서 일반 비행기처럼 이러고 날아가요. 더 빨리 가죠. 이게 오스프리입니다. 이런 기동 헬기를 이용해서 내릴 땐 또 이렇게 해서 내리니까 평지만 있으면 내리죠. 그래서 미 해병대의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런 미 해병대를 위해서 미 해군이 만든 상륙모함, 다시 말하면 미국은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륙모함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습니다. 으로 갖고 있는 게 와스프급입니다. 와스프급인데 4만투급이고 8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는 통상적인 작전할 때는 해리어나 F-35B를 6기, 그 다음에 코브라 공격 헬기를 4기, 오스프리 기동 헬기를 12기, 오스프리만큼이나 큰 시스텔리온 기동 헬기는 3기, UH-1 기동 헬기는 4기 이렇게 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병대 싣고 가서 초수평선 작전만 하겠다. 막 헬기로 실어 나르겠다 그러면 시스텔리온만 42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이걸 순수 항공모함으로 쓰겠다 그러면 해리어나 F-35 전폭기를 20대만 싣습니다. 그거 갖고 그냥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F-35 20기를 실 수 있는 게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항공모함, 우리나라에서는 경항모가 되는 개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와스크급을 쓰다가 미국이 새로운 강습 상륙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겁니다. 아메리카급입니다. 아메리카급. 지금 미국의 와스프급하고 아메리카급에는 스키점 부대라는 게 없어요. 활주로가 앞에 좀 들리는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평평한 활주로가 있습니다. 아메리카급은 통상적인 작전할 때는 F-35 10기, 오스프리 12기, 킹 스텔리온이라고 기동 헬기가 있습니다. 그거 4기,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4기, 그 다음에 MH-60은 UH-60의 해군용인데 4기를 싣습니다. 그 다음에 해역 통제 작전을 한다 그럴 때는 F-35를 20기 이상 싣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더 싣습니다. 22대까지 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헬기도 실 수 있기 때문에 와스크보다도 셉니다. 이게 와스프를 모델로 한 항공모함보다 더 센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상륙모함, 즉 강습 상륙함이 항공모함입니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영국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영국이 인빈셔블급 항공모함을 썼습니다. 저희 개념으로는 상륙모함이죠. 3척이 있었는데 퇴역을 하고 있습니다. 22,000톤급이었습니다. 해리어계를 탑재했는데 둘이 같이 퇴역했죠.
그리고 2017년에 6만 5천 톤급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만들어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이 금방 설명드린 아메리카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4만 톤, 5만 톤 약간 톤 차이는 나는데 그건 계산법이 다를 거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둘 다 F-35B를 탑재하는데 F-35B는 F-35A하고 C는 미국이 단독으로 개발했지만 F-35B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 개발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요, 거기도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제 개념으로는 상용모함으로 쓰고 있고 함재기가 있는데 그들은 이 수직으로 이륙하는 개념을 못 만들었어요. 단거리 이착륙이거든요. 때문에 스키 점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그들의 상당히 약점이죠. 네. 자, 지금 나오는 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맨 앞에 보게 되면은 좀 뿔쑥 솟아오른 화면 오른쪽 보게 되면은 스키 점프대가 있습니다. 스키 점프대로 뜰 수도 있고 그냥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미국에서의 항공모함은 와스프급, 그 다음에 아메리카급, 퀸 엘리자베스급, 이 중에 제일 척수가 많은 게 와스프급이니까 와스프급 때 비서방권에서 서방이 와스급 때 공산권에서는 에드미럴 코르시초프급이 소련에서 만들었던 이제 항공모함 개념인데 둘이 대립을 해서 보시면 돼요. 서방권에서는 이제 해리어기, 그 다음에 F-35B, 그래서 수직 이착륙 및 단거리 이착륙기를 만들었는데 구공산권에서는 단거리, short take off and landing기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스키 점프대를 만들어야 되고 서방에서는 꼭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구공산권의 단거리 이착륙기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랴오닝 항공모함에서 쓰는 젠 15입니다. 젠은 한자로 쓰면 선멸하다 때 섬자에다가 그 발음이 중국어는 젠인 모양이어서 젠 15입니다. 그건 아마 과거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수호이 33을 토대로 개조한 것이죠. 그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는 경보기도 있다 그랬죠. E2C, 또 전자장기 EA-18G, 그다음에 급유기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산권에서 나오는 에드미럴 코르시초프를 토대로 해서 중국의 랴오닝 항모를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씹죠. 그래서 둘이 붙으면 상대가 안 됩니다. 와스급급에는 급유기나 경보기 같은 걸 싣기 어렵지만 아메리카급이나 퀸 엘리자베스로 오게 되면 헬기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맡기기 때문에 이러한 배들과 구공산권의 항공모함이 붙으면 당연히 아메리카급 퀸 엘리자베스급이 이깁니다. 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강소국으로 볼 수 있죠. 강소국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메리카급 퀸 엘리자베스급 또는 와스프급, 그리고 일본이 현재 와스크보다 약간 작은 이즈모급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이겁니다. 현재 일본은 27,000톤인 이즈모급, 이즈모하고 카가를 개조해서 F-35B를 10대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대가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10대면은 한 2개 편대밖에 안 되거든요. 작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기씩 두 척을 싣기 위해서 42대의 F-35B를 도입하겠다. 4개 편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일본은 왜 이렇게 하느냐. 뭐 형편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상에 두고 교대로 배 두 척 만들었으니까 10대씩 싣고 다니다가 교대로 이렇게 뜨고 내리고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항공모함을 다 보내서 하나의 대대를 만들어 작전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런 개념이죠.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지금 일본에서 개조하고 있는 이즈모 항공모함입니다. 원래는 그들은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상용 모함인데 해병대는 탑재하지 못하니까 뭐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일본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일본의 개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전수방어입니다. 전수방위입니다. 전수방위를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하는데 오로지 수비만 하는 방위란 뜻이에요. 오로지 디펜스만 하겠다. 공격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방어를 어디서 하느냐? 일본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땅에서부터 1000해리를 나가서 1000해리면은 1600km를 나가는 겁니다. 영해가 12해리니까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거의 몇 배를 나갑니까? 800배를 나가는 건가요? 그렇게 멀리 나가서 거기서부터 맞겠다고 하니까 이게 방어야 공격이야 헷갈리는 거죠. 영국은 보통 국가라서 자기 스스로 침략당하거나 손해보면 전쟁을 결심해도 됩니다. 근데 일본하고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라서 전쟁을 스스로 하면은 안 돼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유엔의 제재를 받습니다. 오로지 누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방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전수방위만 하는데 천헬이 섬나라니까 천헬이 바깥에서 맞겠다는 게 일본의 개념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니까 외국에서 오는 위협은 전부 다 섬으로 바다로 오니까 바다에서 경멸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일본의 개념하고 영국식 개념하고 중에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영국 모델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공모함을 안 해봤으니까 일본이 만든 것처럼 이즈모급처럼 작은 항공모함을 거쳤다가 퀸 엘리자베스나 아메리카급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항모 이론이 지금 나오는 건데 여기에 비판적인 분들이 매우 많은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그 일본의 항모 작전 운영 개념을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본이 현재 이즈모급 두 척은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하고 또 두 척의 그보다 조금 작은 배, 독도급보다 조금 작은 배가 있는데 거기에는 휴가급입니다. 거기에는 F-35B를 못 실어요. 오로지 헬기만 탑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F-35B가 작전을 가려면 급유기, 경보기 역할을 하는 비행기들이 필요한데 그건 헬기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해군은 빠네요. 10대의 F-35B를 태운 이즈모급이 나가면은 헬기를 태운 휴가급이 나가서 여기서 급유기, 경보기 기능을 해주고 여기선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전 규모가 크게 되면 두 척의 이즈모급이 다 나가고 두 척의 휴가급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러한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호위대군 8척으로 구성된 구축함들이 따라 나갑니다. 또 밑에는 잠수함이 따라 나가서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항공모함 세력을 항공모함 전단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은 자국이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를 천일에서 막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군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미군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단독 작전이 가능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항모 역사를 설명드릴게요. 한국 해군은 35대의 F-35B 10대 플러스를 싣고 헬기도 탑재하는 3만 톤급의 경항모를 도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역사가 있는데 1996년에 김현상 대통령한테 해군이 항공모함을 만들어 보겠다고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 한참 세월이 지나서 20년 12월에 합참에서 항모가 필요하다라는 소요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일본의 이즈모보다 약간 큰 3만 톤급의 경항모를 도입한다. F-35B 10대 플러스를 싣고 약간의 헬기도 탑재한다. 그런 거죠. 원래 우리는 지금 독도급에서 독도함이 있고 마라도함, 이게 대형 상륙함인데, 그 다음 세 번째 독도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경항모로 가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퀸 엘리자베스나 아메리카급으로 가면 좋은데,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이즈모급 플러스를 한번 해보는 거죠. 와스크급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인빈셔브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4척을 만들어서 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엄청나게 따라 쳐져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항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왜? 중국한테 밥이 된다고 증명된 거예요, 그 주장? 왜 대한민국 해군 크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일본의 해군을 설명드릴게요. 일본에서 원해 작전을 하는 해군을 호위 함대라 그럽니다. 일본의 호위 함대는 4개의 호위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해 작전하는 부대는 기동 함대라고 합니다. 기동 함대는 우리는 앞으로 3개의 기동 전단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4개인데 우린 3개죠. 근데 그건 원해 작전하는 거고, 근데 그 내에서 우리 해역을 방어하는 건 일본은 그 부대를 지방대라 그럽니다. 5개의 지방대가 있어요. 한국은 그걸 해역 함대라 그러는데 우리는 동해, 서해, 남해 1, 2, 3함대 3개의 함대가 있습니다. 해역 함대가. 그러면 일본은 5개의 지방대 플러스 호위 함대고 우리는 3개의 해역 함대 플러스 기동 함대인데 이 기동 함대와 해역 함대가 일본의 지방대나 호위 함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기동 함대는 이름은 기동 함대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기동 전단, 그게 3개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1개만 있는 꼴입니다. 기동 전단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이, 그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이죠.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88체제라 해서 8함 8기 8척의 대형 함정에다가 각각 한 대씩의 헬기를 실어서 8함 8기 체제를 가자 그랬습니다. 8척으로 호위대군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호위대군 4개가 있으면 호위함대니까 4, 8이 32, 32척으로 호위함대를 구성합니다. 한국 해군은요, 일본을 못 따라가니까 66체제로 가려고 그랬어요. 6척의 함정에다가 6기의 헬기를 실어보자. 66체제죠. 그럼 기동 전단을 6척의 기동 구축함으로 만드는데 그걸 3개니까 3, 6, 18, 18척으로 기동함대 만듭니다. 한국의 기동함대는 일본의 호위함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18척도 채우지 못하고 현재 1개의 기동 전단 규모만 갖고 있습니다. 좀 슬프죠. 근데 이런 한국 해군을 키우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또 한국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본은 공군 항공자위대를 위해서 F-35A를 40여 대 도입하고 해군 해자대 항공을 위해서 F-35B를 42대 도입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고요. 현재 우리는 일본한테 지지 않으려고 F-35A 공군기는 40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끝날 겁니다. 근데 40대 가지고는 작전을 못해요. 공군은 아까 말한 대로 3개 대대로 해야만 비행단 작전이 가능한데 40대를 갖고 오면 2개 대대밖에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F-15K를 40대 도입했다가 처음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추가로 20대를 갖고 와서 60대가 되니까 지금 대구 기지에서 제대로 작전이 됩니다. 따라서 F-35도 추가로 20대를 도입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공군이 도입해야 되는 걸 해군으로 돌려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F-35B를 갖고 오는데 이거는 해군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군이 운영해라 하고 해군이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라도 해군은 함재기를 갖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군은 F-35B를 20대 갖고 와서 어쨌든 F-35가 60대가 되니까 삼직제로 운영을 하고 필요시 그 20대 B는 함재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다목적으로 쓰자라는 게 한국의 항공모함 전략입니다.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상당히 저는 유감입니다. 기동함대는 항모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일본이 이즈모를 항모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도급 3번함을 경항모로 전환합니다. F-35실은 경항모와 헬기실은 한 척의 독도급이 협동작전을 하면은 또 한 척의 독도급과 10개의 F-35B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 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도급 2척이 수명이 다하면은 우리도 퀸 엘리자베스나 아메리카급 상륙모함을 만들어서 항모를 제대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한 3척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세계로 갖춰야 되는 기동 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전단들은 세계로 구성된 기동 함대는 단독 작전도 하지만 항모 호위 협동 작전도 합니다. 우리 기동 전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한 척의 이지스함 7,000톤 플러스급이죠. 한국형 미니 이지스를 만듭니다. 6,000톤급으로 KDDX라고 합니다. 그거 2척. 그다음에 일반 구축함 3척으로 해서 6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동 전단이 경항모나 또는 중형항모를 3척을 만들죠. 그걸 각각 호위합니다. F-35 태우고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척의 항공모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F-35도 더 들여와서 60대를 만들어서 60기를 준비해서 한 개 비행단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 토대로 헬기 전략과 함께 현재 해군의 6항공 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모 임무 전투단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개의 기동 전단을 한 척의 항공모함하고 붙여가지고 항공모함에는 20기 정도의 F-35B를 싣습니다. 그럼 이게 작전을 나가죠. 그러면 이것이 기동 전단 플러스 항공 전단이 합쳐진 항모 전단이 되는데 그때 저기 뭡니까? 잠수함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잠수함 사령부에 3개 전단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 전단이 딱 밑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타스크포스, 임무 전단이 되는 겁니다. 이 임무 전단이 있어야만 원양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 전단이 있을 때 육군 공군과 합동 작전을 할 수 있고 미 칠함대와 연합 작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임무 함대를 가지고 해병대를 위한 상륙작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F-35B는 공군도 운영하고 해군도 운영하고 해병대도 운영하는 그러한 다목적 전투 세력이 되는 거죠. 이 임무 전단에 들어가는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상륙모함이니까 해병대 탑재할 수 있어요. 장비도 탑재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우리 해군의 상륙 전대가 있는데 거기에 LST라고 하는 대형 상륙함들을 추가로 붙입니다. 임무함대에다가. 그러면 이 임무 전단은 해역 통제 작전을 하면서 상륙 작전도 할 수 있죠. 상륙 작전은 한국 공군이 가서 때려주고 육군 미사일 부대가 때려주고 그 다음에 F-35B들이 떠가지고 임무 함대에 있는 헬기가 떠서 적을 때려줄 때 그때 해병대가 초수평형 상륙 작전으로 LST와 상륙 모함에서 쫙 날아가서 해안에 떨어지면서 교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LST 같은 대형 상륙함에서 LCAC 이게 공기 부양정이죠. 여기다가 탱크 뭐 전갑차 싣고 막 상륙시키는 겁니다. 그럼 교도가 확대되죠. 공군 헬기로 내린 해병대 부대가 또 안쪽에서 쪼여가지고 그 교도가 확보되면은 더 많은 전력이 들어와서 마리논 헬기하고 공격 헬기하고 F-35B를 앞세워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직이동 해병대가 되는 거죠. 이러할 때 이렇게 해서 제2전선을 만들어서 적을 와해시킬 때 우리 지금 육군에서 2사단 노도부대를 신속 대응군 신속 부대로 배치군으로 바꿨잖아요. 그 부대를 공군 수송기에 태워서 낙하산으로 적진에 떨어뜨려갖고 또 하나의 전선을 제3전선을 만들면 전쟁 끝입니다.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군을 구축해 가려고 하는데 지금 경항모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이 대한미사일 쏘게 되면 우리 경항모 꼬르륵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판단들을 함부로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중국이 돌연 부단선 만들어서 미국 함대 못 들어오게 하는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인데 바로 그걸 깨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게 뭐예요? 이지스함이잖아요. 미사일 날라오면 미사일 딱 잡아가지고 딱 쏴서 격추시킨다는 게 요격한다는 게 이지스 체제 아닙니까? 지금 이지스함이 우리나라가 없나요? 3척이나 있잖아요. 한국형 이지스도 추가로 6척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는 SM2는 탑재했습니다. SM6를 탑재해도 좋고 SM3를 탑재해야 되는데 이걸 탑재하지 못하도록 한 정권이 누굽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SM3 탑재해서 더 큰 미사일도 요격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조해야죠. 일본은 공고급 이지스함을 SM3 탑재하도록 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지스 구축함을 개조해서 SM3 탑재해서 중국과 북한이 쏠 수 있는 대한 미사일 무력화시키면 되는 건데 이건 안 하고 왜 자꾸 교황모를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걸 더 완벽하게 하려면 미국이 띄워놓은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받으면 좋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죠. 전작권 전환 안 하는 게 좋죠. 전작권 전환하자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항모 도입을 하자고 한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하니까 이건 모순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경항모 도입에는 또 반대하니까 그건 모순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또 반대하는 세력들은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이 우리 경항모 때리면 꼬르륵 아니냐 그러는데 뭐 어뢰 한 방 맞고 격침되지 않습니다. 좌초는 되겠지만 그렇게 그들의 잠수함이 걱정되면요. 우리가 지금 잠수함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KS-3 한국형 잠수함 3,000톤급에 가게 되면 원잠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잠으로 가야죠. 가서 그러한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딱 매복을 시켜야죠. 지금 북한의 LLL 북방 한계선을 없애라 그러죠. 없애주면 돼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신에 우리도 넘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넘어가면 더 좋죠. 가서 북한의 그 남포 쪽에 잠수함 기지 앞에 딱 있다가 북한 잠수함 나오면 공격하면 안 되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하면 그때 쏴버리는 겁니다. 천안함 때린다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를 상대하는 중국의 함대는 북해 함대입니다. 지금 중국이 북해 함대, 남해 함대, 동해 함대 있는데 동해 함대는 일본 상대, 북해 함대는 우리 상대, 남해 함대는 대만 상대입니다. 그리고 기동 함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북해 함대하고 우리하고 붙는다고 할 때 북해 함대에서 나올 수 있는 세력들을 잠수함 기지에 미리 알아놓고 장기간 자망이 가능하고 매복이 가능한 우리 원잠 만들어서 착조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는 싸울 수도 없어요. 어쨌든 과거 영국이
소련 잠수함 기지 앞에 자기네 핵 잠수함 딱 매복했다 따라다니는 작전 했거든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항공모함 못 쏘도록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서해는요, 수심이 낮아갖고 중국의 대형 원잠이 작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남해를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 작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도 원잠 지금 빨리 만들어서 그 작전을 해야지 경항모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북아에서는요, 세력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항공모함 이제 뭐 4원항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가야죠. 비등비등하게 가야 안 맞지. 저들은 가는데 우리는 이거 만들면 안 되고 스스로 가게 되면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핵을 지금 못 만들잖아요. 세력 균형이 흔들려서 지금 많이 위기를 느끼는데 그래도 미국 핵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세력 균형을 잡아줘야죠. 중국이 항공모함 저렇게 만들고 일본이 저렇게 가면 우리도 해야죠. 밸런스 오브 파워를 해야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대한미사일 잠수함 개발하면 그에 대응하는 이지스 체계의 원잠도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안 하면서 왜 이상한 쪽으로 갑니까? 따라서 저는 경항모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요, 우리를 상대로 핵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쓰게 되면 핵전쟁 자기들이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에 사인한 나라잖아요. 그 정전체계를 깨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건 국제전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우리나라 공격 못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대한미사일 쏜다 그 걱정하지 말고 경항모 만들어서 또 방어 시스템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우리 해군의 문제점 말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독도함을 실전 배치했는데 지금까지 헬기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0년에 마라도함 2번함을 실전 배치했는데 역시 거기도 무헬기입니다. 지금 제작 중인 수리온 개조한 마리논 헬기 28대를 두 척에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더라도 공격 헬기가 필요합니다. 해병대용. 그건 아직도 요원합니다. 마리논 28기하고 공격 헬기로서 해병대의 항공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F-35B를 공군이 운영하고 해군이 운영하고 해병대가 운영하면서 해군은 육항공정단이 항공사령부, 해병대는 항공단이나 항공전단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 해군에서는 경항모를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의 약점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항공모함에는 엔진이 중요한데 군사용 30노트를 낼 수 있는 항공모함을 서방국가가 판매 안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다는 엔진을 달았습니다. 속도가 많이 안 나와요. 대신 일본의 이즈모급에는 군사용 엔진을 달아서 속도가 빠릅니다. 느린 배는 잠수함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당하는 거 걱정하는 거는 중국의 랴오닝급 항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섬 15 함재기는 이륙 중량이 굉장히 작아요. 무기도 많이 못 달고 기름도 많이 못 넣습니다. 스키 점프대를 설치할 정도로. 그러니까 F-35B가 있으면 충분히 요격합니다. 별 어려운 상대 아닙니다. 한국이 한미동맹만 좋으면은 좋은 엔진 받아서 항공모함 만드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려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죽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한 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되는 거죠.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저 중국산 배 한번 타봤습니다. 탕 치니까 우리 배랑 달리 얇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우리 뭐 이런 거 할 때 메이드 인 차이나 있으면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습잖아요. 써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무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약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국이 저렇게 빨리 항모를 찍어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모 전단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항로 보호거든요. 우리나라 해군이 오랫동안 북한한테 이기자 필승 해군, 필승면 주장해 왔는데 1990년대인가요? 안병태 총장이 대양 해군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까? 대양 해군이라는 책을 20년 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해군의 참모총장이 명의해군, 선진해군, 호국해군 뭐 구호를 다 내걸었지만 해군의 개념은 딱 두 가지. 싸우면 이기는 필승해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대양해군 만드는 겁니다. 이 대양해군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만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항로를 지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유가 안 오면 죽지 않습니까? 원유 말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지금 자꾸 없애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상한 정권입니다. 이 해양 수송로를 지키려니까 우리는 원해 작전이 가능한 항모 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있을 때 미 해군 항공모함과 더불어 연합작전이 가능하죠. 그렇게 도와줬을 때 우리가 미 해군이 도움이 필요할 때 미 7함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쿼드 작전에, 쿼드에 한국은 참여해야 되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미국이 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에도 우리가 동감을 표시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들이 특히 해군력, 대양 해군 만드는 게 한순간에 될 수는 없죠. 돈이, 시간이 필요한데 2045년을 목표로 가자 이겁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대형 상륙함 하고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으로 우리가 53, 36 정대를 운영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 상륙모함으로 교체가 되면은 또 LST도 커지니까 53, 36 전대가 저는 5 상륙 전단으로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5 상륙 전단하고 3개의 기동 전단 가진 제7 기동함대, 또 1개의 원잠 전단과 2개의 재래식 전단을 보유한 잠수함 사령부, F-35 1개 비행단과 헬기 비행단을 보유하는 항공사령부, 그 다음에 초수평성 상륙작전이 가능한 항공단을 가진 공지기병 해병대로 딱 엮어져서 2045년에는 임무함대와 상륙 세력을 동시에 확보한 그러한 우리 전투력을 가져야죠.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우리는 세력 균형을 잡고 그때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한국형 경항모, 중형 항모는 더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은 뭐 한번 저랑 토론도 해도 좋고요. 공개적인 자리도 좋고. 해군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대신 나서고 있는데 한국 해군이 경항모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좀 지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